중화적 이상 제 계기 도시 중적 표현. 이러한 중화에 대한 이상은 계기 도시 가운데 표현되어 있고, 야시 또한 포함 착 양의 상반 상승적 방면, 두 개의 상반 상승되는 방면을 포함하고 있다. 일방면 시 이 양위 위주도 이 음이 종속 하규 부동적 직체. 별 일방면 시 양 좌행 우행 협동배합 완성 1년 12월 계기적 운전. 다른 한 측면으로는 양은 왼쪽으로 운행하고 음은 오른쪽으로 운행해서 서로 협동하여 배합하면서 1년 12달의 계기 운행을 완성한다. 여기서 이제 상반상승이라는 말을 좀 설명을 좀 해야 합니다. 상반상승이라는 말 자체가 노자에서 나오는 말이죠. 노자는 쭉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반이라는 말을 해요. 반이라는 말은 반대되는 거잖아요. 반대라는 것은 음과 양, 이게 반대죠. 음과 양.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성인 남자와 여자가 반대죠. 그래서 반대 개념은, 반대되는 것들은 흰색, 검은색 반대이죠. 섞으면 회색이 되죠. 그래서 반대, 철학적으로 반대 개념은 모순 개념과 달리 두 개가 섞일 수 있어요. 섞여서 제3의 것이 나올 수 있는 짝이 되는 걸 반대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성인 남자 여자가 결혼하면 아이가 태어나죠. 그런 게 이제 반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반자 도지동 그럴 때 노자에서 이 반이라는 게 유와 무예요. 유와 무. 유와 무, 모하 등등. 이 반대 개념이 뭐가 작동하는 계기이다. 서로 반대되는 것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서 서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 게 노자에 나오는 말이에요. 여기서 상반상승이라는 것은 노자에서 나오는 개념이다. 서로 반대되는 것들이 서로 뭔가를 이루어주는 것, 이걸 상반상승이라고 해요. 그러면 다시 이러한 중화의 이상은 계기도시 가운데 표현되어 있으며 또한 두 종류의 상반상승의 방면을 포함하고 있다. 일방면 한 측면은 시 양이 주도하고 음이 종속되는 것이고, 그래서 각각 서로 다른 직책이 있다. 다른 한 측면은 양은 좌행 왼쪽으로 운행하고 음은 우행 오른쪽으로 운행하면서 서로 협동해서 배합해서 1년 12달 계기의 운행을 완성한다. 건착도 지출. 건착도에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여 말한다. 공자왈 건곤 음양지 주야. 건과 고는 음과 양의 주된 축이다. 중심이다. 양 시우해 형어 축 권이 제 서북 양조 미 거시. 그래서 건의 위치는 서북 방향이고 양의 원류가 되는 것은 미미하게 여기에서 시작한다. 시어 사 형어 미
거정 및 위, 고, 고니 제스남, 음지정야. 음은 사에서 시작하고 위에서 드러나며 바른 자리, 입이 그 서 있는 자리에 거처한다. 그래서 곤의 자리는 서남이 되고 양의 음의 발음이 된다. 군도 창시, 신도 종정, 시 권이제해, 고니제미, 소위 음양, 양지직, 명음양지직, 정군신지위. 임금의 도는 창이라는 것은 뭐 이끌다, 시작하는 것을 이끌고, 신하의 도는 끝에서 바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건의 자리는 해에 있고 곤의 자리는 미에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음양의 직분을 명 밝히고 군신지위, 임금과 신하의 지위를 정한다. 건양야, 고음야, 병치, 교, 착행. 건은 양이고 고는 음이다. 아울러 근곤을 다스려서 서로 엇갈려서 행한다. 곤정우 11월 자해, 양시륙. 곤정우 6월미, 우행, 음시륙. 건은 11월 자시에서 정의는 뭐 바르다라고 해야 될지 곧다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놔두고, 건은 11월 자월에 정하고 왼쪽으로 운행하고 양의 때이고 6이다. 고는 6월 미월에 정하여 우행 오른쪽으로 행하고 음의 때는 6이다. 이 봉순 성기세, 이걸 받들어서 따라 한 해를 이룬다. 일단 뒤에 설명이 있을 거니까 뒤에다가 이 설명이니까 일단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이제 그 의미를 정의 고들정으로 해야 할지 뭘지 이걸 좀 생각해 봅시다. 근거, 저자, 논술, 가의간출, 이 몇몇 내용 논술에 근거해 보면 다음과 같이 도출해 낼 수 있다. 제 여기적 계기도식 중 시 온함착 일종 중화적 의리적. 여기의 계기도식 안에는 일종의 중화의 의미가 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적자를 좀 생각해보고 우법을 하나 설명해보면, 이 적이라는 것이 어떠한 물건과 물건 사이를 정의하는 것. 워드 하면 나의 책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그냥 A 붙으면 명사화 전미사 또는 명사화 부사, 부사 이렇게 만드는데 무엇의 것 또는 어떠한 것 이런 식으로 명사로 만들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명사로만 하죠. 그래서 일종의 중화 의미가 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중화의 의미가 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목적, 제의, 우, 표현, 나악의 특정 시대, 인문, 간, 우, 천인, 화회적 이상, 병기, 여, 후세, 일, 자인, 소지척적 지식, 상수, 후광의리. 그래서 이러한 여기의 계기도는 그 목적이 다음과 같은 것을 표현하는 것에 있다. 그것은 특정한 시대의 사람들이 천인 화해의 이상과 관련해서 그 이상을 표현하는 것에 있지, 뿅비 후세 사람 몇몇 사람들이 지적하는 상수를 말하기 위한 것과 같은 것, 또는
의리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빙부는 절대 아니다. 뭐 이 말이니까 후세 몇몇 사람들이 그것을 지적해서 다만 상수를 말하고 있지 의리는 말하지 않는다 라는 지적은 결코 아니다. 이 말이죠. 근착도 개종 명의 소제출적 역일명 함삼의적 저명명제. 근착도는 그 핵심이 되는 뜻을 여러 제출하기를 역이라는 것은 이름은 하나이지만 세 가지 뜻을 포함한다 라는 유명한 명제를 제출한다. 근착도는 그 핵심이 되는 뜻을 밝혀서 역이라는 명칭은 하나이고 그 의미는 셋을 포함한다 라는 명제를 유명한 명제를 제출한다. 치시, 분별, 종, 간역, 변역, 부력 3개 부동적 각도래 천발 대기도식 중 소하몬 온함적 중화의리적. 이것은 간역, 변역, 불력이라는 세 개의 통일하지 않은 각도로서 종자가 있으니까 종 그렇게 구분해서 간역, 변역, 불력이라는 세 개의 부동 같지 않은 각도로 분별해서 계기도식 가운데 포함하고 있는 중하의 의미가 되는 것을 천발 드러내고 있다. 소위 부력, 이른바 부력이란 시설, 좀비, 등급적 지위, 불능계열. 부력이라는 것은 존귀하고 비천한 등급의 지위가 바뀔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한 것이다. 천재상, 지재하, 군남면, 신북면, 부자, 자복, 차기, 부력이야. 그래서 하늘은 위에 있고 땅은 아래에 있으며 임금은 남면하고 신하는 북면하며 아버지는 앉아있고 자식은 엎드려 있는 것, 이것이 불력, 바뀌지 않는 것이다 라고 풀이한다. 저종, 좀비, 등급적 지위, 시, 자연여, 사회 질서적 본연. 이러한 좀비 등급의 지위는 자연과 사회 질서의 본래 그러한 것으로 루가 만약 상하전도, 이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뒤집어진다면, 그 등급이 뒤집어진다면 치회, 산생혼란, 곧바로 혼란을 만들어낸다. 소위 변역, 이른바 변역이라는 것은 시설,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음양 이기적 협조 배합적 공능, 치유제 변화 추이적 과정 중 카이능 재능 정현출래. 변역이라는 것은 음양 두 개가 협조적으로 배합하는 기능인데, 이것은 변화를 추동시키는 과정 가운데에서 비로소 드러나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문법은 제자는 뭐 부사어로는 비로소하고 겨우 이 정도인데, 여기서는 비로소 너무 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봐야겠죠. 치 자연현상이언, 치의 이언 또 나왔어요. 자연현상을 가지고 말하자면 천지불변 불능통기, 천지가 변화하지 않으면 길을 통할 수 없다 라는 것이다. 이 빗계적 괴상위래 천재상 지재하 천지불교통 음양불용사 이자불능협조배합 이니 저지료 만물적 생장. 빗계의 계상을 가지고 예를 든다면 천은 위에 있고 지는 아래에 있고 천지가 서로 통하지 않으니 음양이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천지 두 가지는 서로 협조 배합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만물의 생장을 저지, 방해하고 멈추게 한다. 상반, 서로 반대된다는 것은
서로 반대되게 택계 계상 위 지재상 천재하 천지교통 음양용사 이자 협조배합 이니 촉진요 만물생장. 이와 반대로 택계의 괴상은 땅이 위에 천이 아래에 있어서 천지가 서로 통하고 음양이 위를 맡아 하고, 그래서 천지 두 가지가 서로 조화롭게 배합되어서 되어 있다. 이 때문에 만물의 생장을 촉진해낸다. 치 군신관계에 이은 군신관계를 가지고 말을 하자면 군신불변 불능승조, 임금과 신하가 변하지 않으면 조정을 또는 왕조를 이루어낼 수가 없다. 이 은추 위례 은나라 주 걸주를 예를 들자면 주행 잔학 불능 변절이 하연 이니 도치 왕조 복회. 주가 잔악한 행위를 해서 그 행위를 바꾸어 변화시켜서 아래 현자들한테 자기를 낮출 수 없기 때문에 없었다. 이 때문에 왕조가 뒤집어지는 재앙을 이끌었다. 상반 이와 반대로 문왕은 여상위사 즉 산생요 구미호적 상서. 반대로 문왕은 여상을 스승으로 삼아서 구미호의 상스러운 징험을 얻었다. 구미호가 왜 상스러울까요? 이게 지금 나중에 구미호가 도교 안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상징으로 쓰이는데, 이 구미호를 도교에서는 이렇게 징수하고 표현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구미호를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잖아요. 안 좋게 생각하는데 도교 안에서는 정각이 핵심 에센스라고 봐요. 근데 이게 상스러운 것이거나 좋은 것의 상징으로 도교에서는 써요. 여튼 여상이라는 현인한테 문왕은 자기 자신을 왕인데 자기 자신을 낮췄잖아요. 하연을 했단 말이에요. 주는 현인한테 하연하지 않았죠. 그건 지금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치 부부관계에 의한 부부관계로 가지고 말을 하자면 부부불변 불능승가, 부부가 변하지 않으면 가정을 이룰 수가 없다. 달기 천총 은이지파 대인 순계 향국 700. 달기는 총애를 받는 것을 가지고 천 마음대로 해서 은나라가 패망했고, 대임은 계를 따라서 이게 이제 왕계죠. 주나라의 몇 번째 그거죠. 왕 이름이 계죠. 그래서 나라가 700년을 누리게 됐다. 그래서 이제 신사임도 할 때도 이 사임자는 이 대임을 의미하죠. 우리 어머니가 순임인데 함자가 따를 순 이임자도 이거죠. 대임을 따르다. 그래서 이제 사임당도 그렇고 우리 어머니도 그렇고 지금 대임을 모델로 현모양처가 되라 이 말이겠죠. 저시 정반 양방면적 정례, 이것들이 정반대되는 두 가지 측면이 정반대되는 것들의 예정이다. 소위 간이간역이라는 것은 시설, 주역적 중화원리, 수연, 지배, 천지, 만물, 단시, 간단, 명배, 이지, 이종, 허무감농, 청정, 소철, 불분, 불료, 단박, 불실. 간이한역이란 주역의 중화 원리가 비록 천지 만물을 지배하지만 그
그것은 매우 간단하고 명백, 분명해서 쉽게 할 수 있고 쉽게 따를 수 있는 것이어서 허무 감동, 텅 비어서 거기에서 느끼어 동하면 맑고 맑아지고 분명해진다는 것이고, 번거롭지 않고 어지럽지 않으며 단박하여 그 원리를 잃지 않는다 라는 말로 표현됩니다. 일단 이제 지금 역에 대해서 세 가지 역이 있다. 하나는 불력, 변하지 않는 것, 하나는 변역, 하나는 간역이라고 일반적으로 말하죠. 역학에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근데 이제 만약 역을 이 세 가지로 말하고, 역은 그냥 하나의 글자이지만 세 가지가 있어요. 불력, 변역, 간역. 간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다. 네. 여기라고 하는 거 쉬운 입장으로 만약 불력이라는 관점에서 역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좀비 등급이라고 했으니까 계급적 질서나 이걸 옹호하는 논리가 되겠죠. 근데 이제 변역의 관점을 보거나 간역의 관점을 보거나 이 세 가지 뜻이 있는데, 만약 육아의 역은 어디에 가까울까요? 불력에 가깝습니다. 도가의 역은 어디에 가까울까요? 현역일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정말 도교의 역학을 나타내는 주역 참동계에서 역을 1월이라고 하죠. 1 더하기 월. 그렇겠죠 뭐. 근데 1과 월은 변하는 거예요. 해가 뜨고 지고 다치고 지고, 그래서 변역이라고 보죠. 그래서 우번이라든지 주역 참동에는 이 관점에서 이걸 봐요. 그 다음에 여기적 적의 명제, 가히 추소도, 선진적 역전, 실제상 시대, 계사 중적, 일자 영산적 설법적 집중 개설. 여기에 이러한 명제는 거꾸로 선진 시기의 역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계사 가운데 이러한 몇 가지 영산이라는 것은 체계화되지 않고 흩어져 있는,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는 이런 의미니까 몇몇 차이 흩어져 있는 설법을 집중 모아가지고 괴괄한 것이에요. 계사설 천존지비 건곤정의 비고이진 귀천위의. 계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해요. 하늘은 존귀하고 땅은 낮고 건곤이 정해지니 낮음과 높음이 펼쳐진다. 귀천의 자리가 세워진다 라고 한다. 저치시 소위부력, 이것이 바로 부력이다. 강유상마 8배 상탕, 제천성상 제지성형 변화현이 굳센 것과 유약한 것이 서로 갈마들며 8개가 서로 주고받아 동탕거리고, 하늘에서는 상을 이루고 땅에서는 형을 이루니 변화가 현 나타난다 라고 말하는데, 계사전에서 이것은 이른바 부력이다. 건지대시 곤작 성물, 건이 이지 곤이 간능, 이적 이지 간적 이종, 저 지시 소위 간역. 건은 크게 시작함을 알 수 있고, 고는 만물을 이루고 있고, 건은 쉽게 알 수 있고, 고는 그 능력이 간이하다. 그래서 쉬우면 쉽게 할 수 있고 간단하면 쉽게 따를 수 있다 라는 말을 계사해서 하는데, 이것은 이른바 간역이다. 자,
그 다음에 여기적 특점 제우 적응 한대 유행적 나종이 술수해 경의적 학풍. 여기는 여기의 특징은 어디에 있냐면 한대에 유행한 이러한 술수로서 경전의 뜻을 해석하는 학풍에 적응한 데 그 특징이 있다. 파 역학적 근본 원리 납이 8개 도식 중, 그래서 역학의 근본 원리를 8개 도식 가운데 납입해냈다. 기 소위 역 일명이 함 3의 설적 지실 치시 괴기 도식 겸 유3 북원 완미지 표현요 자연요 사회적 유서 상태 얼차 시 이게 간화의 여구 처리적 우주 모형. 이른바 역은 하나의 이름이지만 그 뜻은 셋이다 라는 것은, 그 말은 실제로는 괴기도식이 세 가지 뜻을 겸유하고 있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완전하게 표현된 사회, 자연과 사회의 질서 상태, 자연과 사회가 질서에 있는 상태를 완전히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간단하고 쉽게 우주 모형을 처리하는 것에 있다. 그럼 다시 자연이라는 것 하나, 사회라는 것 하나, 질서 상태, 자연의 질서 상태, 사회의 질서 상태, 또는 간단하게 처리한 우주 모형, 이 말이에요. 여기도 이제 지겹죠. 북은 A, 얼차 A뿐만 아니라 B도 이제 다 기억했죠. 또 뭐 A뿐만 아니라 B도 언젠가는 또 부사를 한번 정리해야겠네. 구경 자연여 사회적 유서 상태 하종이생 끝내. 결국 뭐 구경은 자연과 사회의 질서 있는 상태는 결국 자연과 사회의 질서 있는 상태를 하종 종하 무엇으로부터 생겨나는가. 왜 있으면 무엇 때문에 적의 유 질서 상태 필연요 표현 위 상수적 형식, 무엇 때문에 이러한 질서 상태를 반드시 상수 형식으로 표현해야 했을까? 저시 편직 괴기도시 제조 우주 모형 소 습급 즉 양계 고층차의 이론 문제. 계기도식을 그려내고 우주 모형을 만들어내면서 이것과 관련해서 두 개의 높은 수준의 이론적 문제가 있다. 경방, 역학, 대차, 수유, 소, 탐색 다 넣은 불상. 맹의와 경방의 역학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탐색은 했지만 그러나 거기에 대해 상세하게 말하지 않았다. 역위, 개성, 맹경 역학적 사로, 심입 탐색, 위욕한 적의 문제 발표료, 일단 개통적 언론. 역위는 맹의와 경방의 역학의 사상을 개성하여 심입 깊이 있게 탐색에 들어가서 이 두 가지 문제의 위선, 두 가지 문제를 두고 빙빙 돌다 이 말이니까 두 가지 문제에 집중하면서 한 단락의 개통적인 언론, 그러니까 개통적인 이론을 발표해냈다. 장요 전면 회답, 그 다음에 전면적인 대답을 만들어냈다. 저 일단 언론 대 후세 상수파적 역학 산생요 심원적 영향 성위 탐언 경상 인용적 이론적 근거. 이 여기에 이 말은 여기가 한 이 체계적인 말은 후세 상수학파들이 상수학파들이 탄생하는데 깊은 영향을 미쳤고 그들이 후대 상수학자들이 항상 인용하는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충분히 분석되고 인식될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석자 성인 인음양 정소식 입
건곤 이통천지야. 옛날에 성인이 음양에 따라서 소식을 정하고 건곤을 세우고 천지를 통한하였다. 후유형 생우 무형 건곤 안 종생. 이른바 유형 형태가 있는 것은 무형 형태가 없는 것에서 생겨났으니 건곤은 어찌 뭐로부터 무엇으로부터 생겨났는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안이라는 글자가 어문사로 쓸 때 어찌 무엇 이렇게 해석되죠. 그러면 안종 무엇으로부터 생겨났는가. 고알 유태역 유태초 유태시 유태소야. 그래서 태역도 있고 태초도 있고 태시도 있고 태소도 있다. 태역자 미견기야. 태역이란 기가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이다. 태초자 기지시야. 태초란 기의 시작이다. 여기까지 기네요. 태시자 형지시야. 태시란 어떤 모양의 시작이다. 태소자 질지시야. 태소란 바탕의 시작이다. 기형질 구이미리 고알 혼돈. 기, 형, 질이 갖추어져 있지만 이것이 떨어지지 않은 것, 구분되지 않는 것. 기나 형이 질이 서로 분리되지 않은 상태를 혼돈이라고 말한다. 혼돈자 만물 상 혼성이 미상리하라. 혼돈이란 만물이 서로 막 뒤섞여서 이루어져 있으면서도 아직 서로 떨어지지 않은 것을 말한다. 그래서 시지불변 그것을 보아도 보이지 않고 청지불문 들어도 들리지 않으며 순지부도 그것을 따르려 해도 따를 수 없는 것이다. 포로왈 이것을 여기라고 한다. 자, 여기서 지금 완전히 노자적 사유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노자적 사유가 나왔는데 노자는 어쨌든 유무상생 이런 말들이 노자 전문에 쭉 나오죠. 그러면 도는 하나를 낳고 그 일은 혼이 위일 뒤섞여서 하나로 되어 있는 것. 유는 무에서 생성된다는 것. 유무가 서로 생성한다는 것. 그래서 이제 노자 안에서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음양 개념도 나오죠. 음양 기 개념도 나오는데 이게 지금 사실은 체계가 돼 있지는 않아요. 노자 안에서 체계가 돼 있지는 않은데 그래서 도생일 1생 2, 2생 3, 3생 만물. 만물은 부음이 포양, 충기, 화, 이 개념입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면 노자를 만약 사마천대로 사마천의 말대로 공자보다 할아버지 물론 나이가 많다면 또는 공자보다 앞선 시대 사람이라면 부음이 포양 만물은
음을 던지고요. 양을 껴안아요. 그래서 충기, 조화론기 이걸 귀하게 여겨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이 기계연령이라는 게 논어의 키가 한 마디도 안 나오고 음양도 한 마디도 안 나오잖아요. 논어에도. 그럼 맹자 와야만 호연직이라든지 뭐 이런 키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기계념이 일반화되고 모든 사유를 통괄할 때는 전국 말이 된단 말이죠. 전국식의 말. 맹자의 음양 나오나요? 안 나오죠. 근데 음양을 했어요. 폼이 부양. 음을 던지고 양을 껴안아요. 만물은. 그러니까 음을 던지고 양을 껴안는다는 건 양을 지향하는 것이겠죠? 양을 향하는 것이겠죠? 근데 맹자에는 음양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음양이 나오는 것은 추연이잖아요. 추연. 추연은 전국 말이잖아요. 전국 말. 진짜 말. 맹자보다 더 뒤에. 그럼 추연은 음양론을 얘기하고 오행설을 얘기한단 말이죠. 그럼 노자는 경문에 이게 나와. 그럼 노자는 언제 살았냐? 그러니까 사마담, 사마천, 노자, 한기, 사마천의 아버지가 사마담인데 그 아버지는 논 육가요지에서 도가를 뭐라고 얘기해요? 도가는 육아의 장점, 음양가의 장점, 병가의 장점, 묵가의 장점을 취해서 썼다. 취해서 학문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음양가, 법가 이거 다 전국 말의 탄생한 사상이잖아요. 그럼 노자는 전국 말이라는 사람을 하는 거야. 사마담은. 근데 사마천은 자기 아들인 사마천은 노자는 공자보다 나이가 많고 뭐 이렇다고 써. 아버지 아들이 모순을 일으키잖아요. 지금 모순이 일어나요. 그래서 노자가 어느 시대 사람인지 맨날 헷갈리는 거야. 사마천을 따르면 공자보다 앞선 사람이 되고 그 아버지를 따르면 전국 말인 사람이고. 근데 이게 전국 말이죠 이게. 아버지가 했던 얘기를 모르진 않을 거고 뭔가 근거가 있으니까 아버지 얘기를 뒤집지 않았을까요? 신화를 들은 소문을 나는 그대로 옮긴다고. 사마천이 사기를 쓸 때 원칙은 의심나는 의심난대로, 들은 것은 들은 대로. 그냥 틀터림 없이 그냥. 그러면 지금 봐요. 유형 그랬어요. 유형은 유형에서 생겨요. 지금 여기서 무형은 유형에서 생겨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천지는 어디서 생겼을까? 그럼 천지가 생겨난 얘기를 하기 위해서 태예요, 태초, 태시, 태소를 말했어요. 그러면서 개념적 정의를 하나하나 해요. 그리고 그것을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아요.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아요. 이게 노자에 나온 말이잖아요. 노자는 도라는 것을 들어도 들리지 않고 보아도 보지 않고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노자 말 그대로 가져온 거죠. 그러면 다시 역위라는 것이 역위가 지금 근본의 탄생 서사를 지금 썼어요. 여기서 쓰면서 노자를 가져왔어. 그럼 노자는 도생이로부터 이렇게 만물로 가는 것을 우리는 발생론 그러는 거예요. 발생론 그래요. 이 모델, 노자의 모델을 가지고 근본 탄생의 서사를 얘기하는데 저번에 우리 원전에서 읽었을 때는 고대 신인들 서사를 쭉 얘기했잖아요. 신인들 서사. 신인들이 어떤 것을 깨뜨려 가지고 뭘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시인들의 서사와 근본 탄생의 서사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를 질문을 가지고 있어야죠. 일단 그 정도 해놓고 또 보죠. 이 워낙 유명한 퀴즈리여서 이게 태역, 태초, 태시, 태소. 역, 무형반. 역은 형체가 없는 것과 뭐 평행하다, 나란하다, 반반이다. 나란하다. 그러다가 역 변이 위 1, 역이 변해서 하나가 된다. 1 변이 위 7, 1이 변해서 7이 된다. 7 변이 위 9, 7이 변해서 9가 된다. 구자, 귀, 토지, 구. 야, 내, 구, 변이 위 1. 역은 변해서 하나가 된다. 1은 변해서 7이 된다. 7이 변해서 9가 된다. 9는 기, 도지, 구. 기의 어떤 도수, 운행 도수, 기가 작동하는 어떤 한계, 법칙의 끝이다. 그렇게 되면 다시 변해서 하나가 된다. 가령 이거를 갖다가 역변이 위 1이란 말을 또는 역혼이 위 1로 바꾸면 어떻게 됐습니까? 노자적 사유와 크게 같죠. 지금. 근데 지금 여기서 숫자로 가요. 한 번 변해서 7이 되고 7이 변해서 9가 된다. 다시 그것이 9에 이르면 다시 1이 된다. 여기 주석 볼게요. 밑에 주석 있죠, 여기도? 맨 뒤에 가면 있습니다. 한 장 뒤에. 찾았나요? 정연 주설 이거. 찾았어요? 정연이 주석에서 말하기를 1변 5이 당 위 2. 1변은 잘못인 것이다. 잘못이다. 마땅히 위 2. 2라고 되어야 한다. 2변 위 6. 6변이 8. 즉 여상 7. 9의 상혁. 푸른 여시자. 위족 상 추명이.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다 문장이 하나 더 들어가야 되는데 1변.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위 1이라는 글자 여기서 당 위 2 이것도 들어가야 한다. 2변 위 6도 들어가고 6변 위 8도 들어가서 그렇게 되면 위에서 말한 7, 9라는 의미와 서로 협조를 이루게 된다. 그런데도 이와 같이 말하지 않은 것은 서로 미루어서 충분히 밝힐 수 있기 때문이다. 별 의미 없네, 읽어보니까. 이 문장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문장을 안 쓴 것은 미루어서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정도 의미네요. 1변 5이 1변이라는 것은 잘못이다. 마땅히 위 되어야 한다. 역변이 위 2가 되어야 한다. 1변이 둘로 되어야 한다. 역변이 위 2가 돼야 되고 2변이 6 이렇게 써놨네요. 근데 이걸 쓰지 않은 것은 추론해보면 알기 때문이다. 1변, 2변 일단 놔두고 한번 다시 생각해봅시다. 읽어보고 일자 형변지시 청경자 상위천 탁중자 하위지하. 1이라는 것은 형태가 변화하는 시초이다. 청경자 맑고 가벼운 것은 상 위로 올라가서 위천 천이 된다. 탁중 탁하고 무거운 것은 하 아래로 내려가서 위지 지가 된다. 이것도 지금 노자를 그대로 흉내냈죠. 노자가
이 문장에서 도생일, 일생이, 이생, 삼 도대체 1이라는 것, 도생일 1이라는 것은 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 1은 무이다. 1이라고 말했고 무라고 말했으니까 드디어 세 가지가 탄생했다. 1, 무, 그 다음에 하나, 둘, 세 번째 3, 도, 도, 무, 이 세 가지. 이것으로부터 만물이 생성된다. 여기까지가 도다. 이게 왕필이 추수를 이렇게 하죠. 도생의 1생이 2생 3까지에 대해서 왕필은 이 1이라는 것은 도대체 지석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1이라고 말했고 무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도를 지칭하니까 세 가지가 되어버렸다. 이제 여기까지가 도의 세계고 여기는 물의 세계다. 물의 세계, 도의 세계. 이렇게 왕필을 추측하죠. 그래서 이 3이라는 걸 다르게 했어요. 지금 여기도 1이라는 건 형변지 시 그랬잖아요. 1이 되어버리면 도생 1에서 이 1을 해석하면 이렇게 나올 거니까 형변지 시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물유시 유장 유구 호 삼액이 성건 어떤 물건이 있다면 시작도 있고 장성한 것 굳센 것도 있게 되고 구 끝나는 것도 있기 때문에 호로 세 핵을 끄어서 건을 이루었다. 건곤 상병구센 건과 곤이 서로 어우러져서 함께 생겨났다. 무류 엄양 인이 중지 호 육획이 성계. 근데 무의 입장에서는 항상 음도 있고 양도 있어서 그것을 거듭해서 6획으로 괴를 이루었다. 괴자 괴야라. 괴라는 것은 거는 것이다. 걸다. 그러니까 우리가 궤도 그러잖아요. 어릴 때 뭐 궤도 가져와 그러면 궤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걸 걸어 놓은 거잖아요. 뭔가 이렇게 그림 뭐 전지 같은 거 그런 거 그게 괴예요. 걸다. 그 궤도란 말이에요. 괴란 괴 거는 것이다. 괴 만물을 걸어 놓으니 시적 현지 보면 보인다. 고로 3핵 이하 위지 3핵 밑에는 땅이 되고 4핵 이상은 천이 된다. 물감이동 유상녀라. 사물이 감응하면 움직이는데 그 종류가 서로 응한다. 그럼 여기서 이제 6개 핵을 그렸다고 그러죠. 6개 핵을 그린 것은 첫 번째 어떤 물건이 있으면 시작도 있고 장사하는 것도 있고 끝나는 것도 있어서 3개를 그렸다. 그래서 3개를 그렸어요. 3개를 그렸는데 물마다 음량이 있어서 그거를 2배를 해서 6개를 그렸어. 6획이 됐어. 그래서 3핵 이하는 3핵 이상은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천지 됐다. 지금 여기까지네요. 그 다음에 만물은 느끼면 움직이게 되는데 그 움직이는 작동 방식은 류가 같은 류에 상응한다. 양기 종하생 동우 지지하 적 응우 천지하. 양기라는 것은 아래로부터 생겨난다. 그래서 지지하 땅의 아래에서 동 움직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천지하 하늘의 아래에서 응한다. 그 다음에 동우 지지 중 양기가 땅의 가운데에서 움직이면 우 천지 중 하늘의 가운데와 응한다. 동우 지지상 땅 위에서 양기가 움직이면 우 천지상 하늘의 위에 응한다. 호로 초이사 2요 3이상 차 위지응 그러네요. 이게 이제 응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하고 땅의 아래와 하늘의 아래
땅의 가운데와 하늘의 가운데, 땅의 위와 하늘의 가운데. 그러면 초요하고 4하고 2하고 5하고 3하고 3하고 응의 관계를 이룬다. 천지가 상응하는 응의 관계를 이룬다. 그러니까 효응론이죠. 그래서 이 효응론 자체가 여기서 나타나요. 처음으로 나타나요. 효위로는 경시역전에서 나타나죠. 효위로는 경시역전이지만 효응론은 역위에서 나타나요. 지금. 근데 원리적으로 설명했죠. 지금 천지가 서로 협조한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만물의 관점에서 보면 시작하는 거 있고 굳세어지는 거 있고 끝나는 거 시드는 거 있고 또 만물은 다 각자 음양이 있으니까 그걸 2배 하면 이렇게 된다. 응론이네요. 그 다음에 음양의 성격을 얘기하고 있네. 그 다음에 양동이 진, 음동이 태, 호, 양이 칠, 음이 팔, 위, 단. 양은 움직이는 것이 진, 나아가는 것이고 음은 움직이는 것이 태, 물러나는 것이다. 고로 양은 칠로, 음은 팔로, 위, 단 판단한다. 일양, 이름, 합이, 위, 15지 위도해라. 역은 한 번은 음이고 한 번은 양인데 그것을 합하면 15가 되는데 이를 도라고 한다. 그럼 봅시다. 아까 지금 7, 8 그랬으니까 지금 동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동의 관점에서 양은 7, 음은 8 그랬어요. 두 개 합치면 15죠. 15. 이게 도가 된다. 그러면 지금 단은 그랬어요. 양은 7로 단하고 음은 8로 단한다. 단이라는 게 뭐예요? 길흉을 판단하다, 뭔가를 결정 내리다. 그래서 우리가 주역에서 단활, 주역에서 보면 하나의 괴가 나오고 단활이 나오고 상활이 나오고 쭉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단활은 어떤 괴사, 효사를 단활이 가져와서 괴사나 효사를 끌어와서 그 괴 전체의 길흉을 판단해요. 길흉 판단하는 게 단활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면 단활을 나중에 쭉 단활 아무거나 찾아서 읽어봐봐요. 길흉 판단을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음양론일 거예요. 음양이란 표현을 안 하지만 효자택, 강효, 유효 이런 거 가지고 판단해요. 강효, 유효가 음양론 개념이 없을 때 강효, 유효 쓴 것이고 음양론 들어오면 양효, 음효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구조 가지고 판단해요. 길흉. 그래서 이 단이에요. 길흉을 판단한다 할 때 단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음양을 7, 양을 7, 음을 8 그랬단 말이죠. 그건 뭔 말이에요? 7과 8 여기에서 7과 8이 시주점을 쳐서 7을 얻거나 8을 얻으면 어떻게 돼요? 변하나요? 노음, 노양, 소음. 그건 아닙니다. 6하고 9가 그렇죠. 예, 노양도 그러니까 음양이라고 결정짓는 건 아닙니다.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보죠. 양변 7지 9, 음변 8지 6, 역 하부 15, 적, 단, 변지, 수, 약일. 양의 변화는 7에서 9로 가고 음의 변화는 8에서 6으로 가니 또한 이걸 합하면 15다. 그렇다면 변지수, 변하는 수를 판단하는 것
그것 또한 앞에 같다. 똑같다. 양이 7, 음이 8이라는 단과 같다. 자, 그 말이고요. 양동이 진, 변 7지구, 상 기지 식. 양이 운동하는 것은 나아가는데 7에서 9로 변해간다. 그것은 기지 식이라. 기지 식이라는 것은 기가 자꾸 불어나는 거잖아요. 불어날 식자잖아요. 그래서 7에서 9로 늘어가는 것은 기가 불어나는 것을 상징한다. 형성한다. 음동이태, 음은 움직여서 물러나는데 변이 8지6, 8에서 6으로 변해가는 것이다. 그것은 기지소, 기가 사그라드는 것을 상징한다. 이 말 참 좋네요. 7에서 9, 아까 8에서 6. 지금 이 쓴이 드러나요? 기의 관점에서 보니까 이렇게 가는 것은 기가, 이 양기가 늘어나는 거, 이렇게 가는 것은 사그라드는, 기가 사그라드는 것. 이렇게 관점을 보니까 왜 이렇게 썼는지도 여기에 그 시초를 음양으로 얘기하는 논리도 만들어지네요. 좋아요. 그 다음에 고로 태일 치 기수이 행구궁 사정사유 개합 우시고. 태일은 그 수를 취하여 구궁에 행하고 사정계와 사유계를 정하였으니 모두 합하면 15가 된다. 그럼 구궁이라는 게 어떻게 돼요? 이 구궁 안 나오나? 구궁이 마방진 구궁? 그거 다 똑바로 정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다 15가 돼요? 네. 그 사유 사정 사유라는 게 그거겠네요. 구분기 안에서 사정이나 사유가 모두 합하면 15가 된다. 그래서 이 경문을 읽었으니 이것에 대한 해석 한 달랑 해보죠. 소위 성인 인 음양 정소식 입건곤 이통천지 지적 시시 성인 소 편조적 괴기도식. 이른바 성인이 음양에 따르고 소식을 정하고 건곤을 세우고 천지를 통할한다 라는 말은 가르친다. 바로 성인이 괴기도식을 만들어낸 것을 가르친다. 적의 괴기도식 파 건곤 대립이 음양지 근본. 이 괴기도식은 근본이 짝을 이루어 서 있는 것, 대립하는 것을 가지고 음양의 근본으로 삼았고, 근거 음양 이기적 운전 규정요 12소식계적 차서. 음양 두 기가 운전하는 규칙에 근거하여 12소식계의 순서를 정했다. 시1계 통영 천지 편우 조작적 우주 모형 대표료 자연여 사회적 유서 상태. 이것은 천지를 통괄하는 하나의 천지를 통괄해서 간편히 조작할 수 있는 우주의 모형으로 삼았고, 이것은 자연과 사회가 어떤 질서 있는 상태를 표현한 것이다. 그렇다면 적의 유서 상태 구경 시 미유 천지 이전 치유적. 그렇다면 이러한 질서 상태는 끝내 천지가 아직 있기 전에 있었던 것인가? 아니면 시종 모종 혼돈 상태 연하 이 레정리. 아니면 어떤 혼돈 상태로부터 연역되어서 나온 것인가? 여기는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미유천지 이전 우주시 일단 혼돈 적연무물 허무무생 당연 불해 유근곤 야 불해 정연출 유서적도식. 천지가 아직 있기 이전에 우주는 한 덩어리의 혼돈이고, 적연 고요히 해서 아무 물건도 없고 텅 비어서 어떠한 형태도 없으니 당연히 근본이라는 것도 없고, 또한 어떤 드러난 질서의 도식도 있을 수 없다 라고 생각한다.
유형적 천지, 시종, 무형적 혼돈, 자연연화이래. 어떤 형태가 있는 천지라는 것은 무형의 혼돈으로부터 저절로 변화되어 나온 것이고, 경력, 상요, 사계, 계단, 태역, 계단, 이 네 개의 단계를 지나온 것이다. 태역, 계단, 막연, 무기, 각연, 정현우, 괴, 파, 타, 비결, 무. 태역의 단계는 막연, 끝이 없어서 어떠한 기도 볼 수 없다. 정현은 그것을 무라는 데 기결시켰다. 태역 무야라. 정현 주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저시 우주 최원시적 상태. 이것은 우주의 가장 원시적 상태이다. 태초 계단, 태초의 단계는 위, 기지, 시, 기의 시작이다. 태역종, 무, 입, 유. 태역이 무로부터 유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고, 호련히 자생, 출, 한온지기, 갑자기 저절로 차갑거나 따뜻한 기가 나온 것이니 시위 태초. 이것이 태초이다. 태시 계단, 태시 단계는 위, 형지시, 형태의 시작이다. 태소 계단, 태소의 계단은 질의 시작이 된다. 기, 형, 질, 토, 유료. 기와 형과 질이 모두 다 있게 되면 되었지만 단, 그러나 환, 도리어, 매요, 뭐가 없다. 완전히 분리된 것이 없다. 소위 그래서 칭지 이것을 일러 혼돈이라고 한다. 여기서 소위 현대 중국에서 소위는 뭐만 까닥 뭐만 봐 이렇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가끔 그러나 대략 그래서로 번역되는 게 80%, 그러나로 번역되는 게 한 20%. 문맥 안에서 봅니다. 적의 혼돈, 여동, 노자소설, 유물혼성, 선천지생. 이 혼돈은 노자가 말한 어떤 물건이 뒤섞여서 이루어져 있는데 천지보다 앞서서 생겨났다라는 말과 동같다. 천지시 혼돈 진일보 분화 결과. 천지란 혼돈이 한 걸음 더 나아가 분화된 결과이다. 유료 천지, 천지가 있게 되자마자 카이, 비로소 능, 정, 출현, 유서적 도식, 어떤 질서가 있는 도식이 나타났다. 치적의 의의연, 이 의미를 가지고 말하자면 미유천지 이전 병부존재적 유서, 천지가 있기 이전에는 결코 어떤 질서가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단시 그러나 이연 유서 시종 원시적 혼돈 상태 연화 이래 남의 야 지유 종 연화적 과정 중 카이능 활도 유서적 근거. 그러나 이미 어떤 질서가 있게 되면 그 원시 혼돈 있게 된 것은 원시 혼돈 상태에서 나온 것이다. 그렇다면 또한 이 연화된 번져 나온 과정 중에서 어떤 질서의 근거를 찾아낼 수가 있게 된다. 여기 건착도설. 그래서 여기 건착도에는 다음과 같이 만나. 태역 시저, 태극성, 태극성 근곤행. 태역이 처음 드러나자 태극이 이루어졌다. 태극이 이루어지니 근곤이 운행되었다. 라고 하였다. 정현주, 정현은 여기에 대해서 주석을 내려서 태역 무야, 태극 유야, 태역 종 무이 이뷰, 성인지 태역 유리미형, 호활 태역. 정현은 주석을 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태역은 무이고 태극은 유이다. 태역이 무로부터 유로 들어오니까 성인이 태역은 이치만 있고 형체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태역이라고 불렀다. 소위 태역 유리미형 시설 조유 막연 무기적 태역 계단
치 존재 착 일종 유서질이 지시 함이 미로. 여기까지. 태역은 이른바 태역은 이치만 있고 형태가 없다라는 말은 애초에 막연히 어떠한 기도 없는 태역의 단계 치 바로 존재 착 일종 유서질이 어떤 질서 있는 이치가 존재하게 되었고 이 이치는 함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만 미로 드러나지 않아서 매요 청석지 정현출레이 청석이라는 게 말 아주 클리어 앤 디스팅트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서 밝힐 수 없는 것이다. 없었다. 태역 종무이비유 태역은 무로부터 유로 들어오는데 연화위 기형질 구이 미리적 혼돈 태역은 무에로부터 유로 들어왔지만 그 변화되어서 기와 형과 질이 갖추어졌지만 혼돈으로부터 떨어지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태극이다. 도료 태극 계단 태극의 단계에 이르면 건곤치 카이시 운행료 건곤이 곧바로 운행을 시작한다. 치 저거의 이연 이 의미를 가지고 말하자면 미유천지 이전 야시 존재 일종 유서질이 천지가 아직 있기 이전에 어떤 차례 질서의 이치라는 것이 존재했다. 타유미이저 그것은 아주 미미한 것으로부터 드러나고 유원이 현 은미한 것으로부터 현 드러나고 우주 자연 변화 과정 동보 우주 자연의 변화 과정과 같은 궤도를 걷는다. 표현위 일종 기수지 수 즉 변화 규칙 이것은 일종의 홀수 짝수의 변화 규칙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내가 계속 박 선생한테 서울대 철학과의 장원목 박사 논문을 찾아 읽으라고 지금 한대의 우주 발생 모형의 도식 지금 다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태역에서부터 태극으로 오는 이 과정 안에서 질서라는 것, 유서라는 것, 이 유서, 혼돈이 유서 과정이 일종이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서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으로 볼까? 만약 이 유서를 찍어보거나 밀어볼 수 있느냐의 문제. 어떤 것으로 봐야 되나? 그래서 적어도 상수학의 논리에서는 기, 형, 질, 수, 이 기형질로 가는데 이 기형질로 가면서 수리 모델로 보려고 하는 게 상수학인데 송대 역학자들은 기, 상, 수 뭐예요? 기, 상, 수 이기상수 리가 없어요. 여기에 유서를 기의 그냥 흐름으로 갖고 이 기의 흐름을 수리적 모델로 짝수 홀수로 보고 싶었어요. 한대는. 그런데 송대는 이 체계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 체계가 주령계 태극 도설에서 나타나죠. 태극이 무거. 태극 무거.
주인과 태극법이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럼 이걸 태극권, 음양권, 오행권, 만물권 이렇게 구분해요. 개념적으로. 그럼 이제 이건 미의 단계이고, 이건 기의 단계고, 형의 단계고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면 기화, 현화 여기 가면 종자생. 그러니까 만물이 남녀가 생기고 만물이 생겼으니까 그들이 종자 자기들끼리 자손 번식하는 종자생 그런단 말이야. 이렇게 간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무극이 태극이 걸 갖다가 유수라고 해석합니다. 유수. 혼돈인데 유수인 상태. 혼돈 안에 들어있는 유수의 상태를 태극이 무극이라고 해보자고. 지금 이 논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송나라 때 와서 한대의 이기상수 개념. 그러니까 이기상 수를 뭐 여다 집어 넣든지 여다 넣든지 이 세계 설명 모식하고 도식하고 이 도식하고를 북송시대 정의천이나 소광전이나 정명도나 주령계나 이들이 이 모형을 리를 더 위에 놓는 모형을 선택하는 이유, 왜 이렇게 구조를 다시 짜는가에 대한 논리, 그걸 해명한 게 서울대 철학과의 장원목의 박사 논문이에요. 한 대 논문을 쓰지 않아서 한 대는 얘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양반. 그럼 이제 다시 이 구조를 왜 송대는 이 구조를 해석하려고 하는가? 물론 주의나 이런 사람이 불교의 리개념이 불교 용어 있으니까 리개념을 가지고 와서 이걸 도가의 이 발생론과 불교의 리개념을 가져서 자기들이 형이상학적 체계가 없었으니까 송대에 그걸 만들어야 하니까 그랬다라고 하는 건 일반적인 사상사의 흐름이지만 굳이 이 대결을 얘들은 왜 했는지, 이 구조와 이 구조로 세계를 파악하는 것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 해야 됩니다. 여기를 가지고 논문을 쓰자면 그 질문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장원목 박사의 논문을 읽으라고 한 건데 그 양반은 왜 자기 논문을 닫아 걸어놓고 남이 못 보게